네, 오늘의 이슈. 네, 지난주에는 봄나물 이야기를 좀 했었죠. 목요일 하루쯤은 기후미식이나 비건식을 했으면 좀 하는데요. 기후미식에는 참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먹거리와 관련된 상담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샵 0999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네, 좀 생소합니다. 네,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는 인천에 있는 먹거리 관련 단체들이 우리가 흔히 생협이라고 부르는 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나 또는 농민단체 뭐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인데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는 전국에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인천 지역을 담당하는 일을 하죠. 네, 그 식생활교육이라면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지, 뭐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네. 교육해 주시는 곳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영양에 대한 이야기 또는 조리 이야기였지만 네. 영양이나 조리를 학습해도 지금의 사회 문제,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제 단체들이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먹거리는 이런 거예요. 먹거리는 우리가 개인의 신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더해져서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또는 사회와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기후 위기 관련돼서 먹거리 관련 요인이 직접적인 요인만 한 26%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간접적인 요인까지 다 더하면 뭐 한 4, 5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기후 위기와 먹거리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편식을 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뭐 안 좋아했던 음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또 이렇게 봄나물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도 참 나물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나물을 좀 이렇게 맛있게 잘 먹일 수 있는 방법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생각하기 전에 왜 싫어할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요즘은 봄나물 같은 것들을 좀 드시나요? 저는 이제는 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 조금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글쎄요, 저는 급식에 조금 나왔었던 아. 네, 중고등학교 시절이 아니었나 네, 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답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네. 아이들 편식을 고민하시는 혹시 부모님들이라면 나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편식을 고민하는 어른들께 사실 뭐 부모님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급식 영양사님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편식한다. 그럼 이제 되게 깜짝 놀라시죠. 네네. 근데 이게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것들인데요. 임신부에게 단물을 먹게 했더니 네. 뱃속의 아이가 막 양수를 빨아먹어요. 그다음에 그 이어서 쓴 물을 먹게 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입을 꼭 다물고 얼굴을 찡그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네. 보통 우리가 태아 실험을 한다는 건 어떤 행동이 학습된 것이냐 아니면은 본능적인 것이냐를 이제 추측해 볼 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나물에는 어떤 맛이 많이 있죠? 저는 좀 씁쓸한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나물을 싫어해요, 원래.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나물을 좀 달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럼? 그럴 수는 없죠. 그 쓴 것은 네. 쓴 것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달게 할 수는 없지만 쓰지만 그것을 즐겁게 먹을 수 네. 있는 기억을 학습으로 만드는 네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뭐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는 나물을 좀 네. 먹게 됐다 이렇게 네네. 됐잖아요. 쓴 맛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상담을 좀 받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청담동의 불랑님, 네, 먹거리 상담인데요. 네, 네. 5살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음. 아들은 가지를 잘 먹지 않습니다. 네, 가지 저도 좀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있으면 많이 나올 가지를 쪄서 무쳐 먹고 싶은데 아들은 도저히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문자 주셨네요. 네. 어떤가요, 선생님?
가지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쓴맛도 있지만 또 독특한 식감이 있어요. 네. 약간 그 단단하지 않고 물렁물렁한. 물렁물렁.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식은 보편적인 편식은 쓴맛을 싫어하는 것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그 물렁물렁한 식감이나 이런 것들 촉감이 예민한 아이들은 식감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아이는 촉감이 예민한 아이와 함께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쓴맛 때문에 가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처음부터 그 본연의 맛이 잘 나타나는 나물 같은 음식을 해주기보다는 네. 가지에 좀 친숙해지는 게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지는 맛있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쓴맛을 학습시키는데 첫 번째 단계이거든요. 네. 가지가 맛있다라고 느끼려면 우리가 뭐 고무도 튀기면 맛있다. 네, 이런 말이 있듯이 먼저 가지 전을 만들어서 주면은 네. 되게 맛있게 먹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에 대한 거부감이 좀 좋아지면 그때 가지가 가지고 있는 나물의 어떤 쓴맛들이 도드라질 수 있는 그런 그 조리법을 해서 줘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청담동에 계신 불랑님 잘 들으셨나요? 네, 고민 해결 팍팍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또 한 분 저희가 또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릴까요? 네, 라따뚜이 OST 듣고 오셨습니다. 네, 문자 하나 도착했습니다. 1244님, 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토마토를 억지로 먹게 하다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토마토를 먹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토마토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토마토 어렸을 적 잘 안 넘어가서 설탕을 좀 뿌려서 먹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네. 대표님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맞습니다. 토마토 굉장히 영양이 좋은 네. 음식이죠. 그래서 그 서양 요리에서는 토마토를 기본으로 그 소스에 많이 넣잖아요. 토마토 소스. 저도 이제 유치원 아이들과 토마토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쓴맛을 싫어한다. 네. 그런데 쓴맛을 지금은 어른이 된 지금은 잘 먹게 된 이유는 내가 살아오는 어떤 과정에서 토마토를 즐겁게 만났거나 어떤 한순간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뭐 그게 한순간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 되게 안타까운 경우이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이거 토마토 안 먹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먹지는 않아도 되는데 한번 깨물어 볼래?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맛에 집중하면 쓴맛을 느끼는 것 못 느끼게 즐겁게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입에는 맛을 느끼는 세포가 있거든요. 네. 그 맛세포가 아이들은 어른들의 2배예요. 아이들이 유독 편식이 더 심했던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크면서 그 편식이 줄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 8세에서 10세 정도가 돼야지 어른 정도의 맛세포를 갖게 되거든요. 네. 맛세포가 2배란 얘기는 맛을 굉장히 진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유식에는 보통 간도 다 약하게 하죠. 단맛도 네. 짠맛도. 근데 쓴맛은 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쓴맛은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쓰게 느끼겠습니까? 우리도 쓰다고 느끼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걸 먹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용기를 내야지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입에만 입속에서 느껴지는 느낌만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쓴맛을 없앨 수는 없으나 네.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이렇게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관찰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네. 음식을 먹으면서 귀를 막고 소리를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되게 재밌어요. 네. 당근은 오도독하고 그 식재료마다 소리가 다 다르고 네네. 토마토가 물렁거리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그 큰 소리가 나요. 야. 그 토마토 껍질이 씹히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잠깐
맛을 잊고 네. 소리에 집중하면서 토마토가 굉장히 재밌네 이런 아. 생각이 들면 토마토에 대한 거부감이 한 반 정도는 줄어들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토마토를 안 먹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들 지금 토마토 소리를 들어볼 건데 너도 뱉어도 되니까 한 번만 씹어볼까?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했더니 걔가 용기를 내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토마토를 씹었어요. 아. 물론 그리고 나서 뱉었습니다. 걔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제 유치원 선생님 말에 의하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식을 지도할 때 음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식재료를 다른 방법으로 친숙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자 하나가 더 왔는데요. 이것도 네. 한번 읽어볼까요? 6520님입니다. 혹시 가지에도 독성이 있나요? 어렸을 때 생가지를 많이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입병이 생기던데요. 라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혹시 네. 가지에도 독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모든 식물에는 다 독이 있고요. 네. 그 독을 우리가 우리 몸에 소량으로 들어왔을 때는 좋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 네네. 약과 독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 독성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떫다라고 느껴지는 그 맛이 독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식생활 교육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식생활 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 모시고 백남정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이 소리, 네, 촉감, 네, 이쪽으로 좀 다가가면서 네, 토마토도 먹여보고 가지도 먹여보고 네. 하는 네, 그러한 교육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좀 있으면 또 이제 점심 시간이에요. 네. 네, 요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봄나물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네. 봄나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편식 앞에 얘기한 것과 좀 연결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봄나물 전 하면 어떨까요? 봄나물 전. 네네. 아, 네. 지금 봄나물이 우리의 그 겨울 동안 움츠려들었던 마음과 몸을 깨우는 시기인데 네. 봄나물이 쓴맛이 유독 또 강해요. 네. 여름철 채소들보다 더. 그래서 전으로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 해서 조상님들도 요즘에 화전을 부쳐 드셨잖아요. 아, 그게 네네. 눈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모든 식재료들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조리법으로 좀 친숙해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오늘 네. 점심 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